안녕하세요. 이젠에서 미대 가자, 이젠내가 채널의 이신 선생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은 우리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고 싶으세요? 아니면 정시 모집에서 합격하고 싶으세요? 네. 아마도 이 지긋지긋한 입시, 이 루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시니까 아마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면 수시 모집으로 뽑는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을 제일 가고 싶으세요? 뭐 서울대? 아니면 국민대? 홍익대인가요? 뭐 건국대도 있을 수 있겠죠? 네. 자, 근데 죄송하게도 건국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있어요. 오로지 정시 모집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죠. 자, 그리고 서울대랑 국민대는 어때요? 네, 모집 정원이 너무 적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'야, 이 두 학교는 좀 넘사벽인 것 같아.'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때요? 방금 말씀드린 학교들 중에서 그래도 좀 '여기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.'라고 생각하는 학교는 아마 홍익대일 것 같은데요. 홍익대 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몇 명을 선발할까요? 자, 홍익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이름은 미술 우수자 전형인데요. 이건 비실기 전형, 즉 학생부 종합 전형, 학종 전형이에요. 자, 서울 캠퍼스에서는 약 300 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. 세종 캠퍼스에서는 약 180명 정도 학생을 선발합니다. 합쳐서 약 5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요. 자, 이 전형 말고도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종 전형이에요. 비실기 전형이죠. 네. 요거는 서울 캠퍼스에서 약 80명 정도, 세종 캠퍼스에서는 약 100명 정도. 그래서 이 180명 정도,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한 680명 정도를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어요. 타 대학교 수시 모집,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기 전형이라든지 이런 모집 정원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압도적인 어마어마한 모집 정원 숫자가 아니라 할 수가 없죠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홍익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? 자, 옛말에 "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." 이런 말이 있죠. 물론 홍익대학교가 우리의 적은 아니에요. 하지만 홍익대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, 또 그리고 얼만큼의 준비를 해야 홍익대학교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잘만 알고 미리 준비할 수만 있다면 이미 홍익대학교의 절반은 합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자, 앞으로 제가 이 홍익대학교 영상은 좀 여러 편 나눠서 제가 좀 방송할 예정인데요. 홍익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이 합격 노하우, 합격 비법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.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. 자, 홍익대학교는요,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. 1 단계에서는 내신 20%, 서류 80%로 정원의 3 배수를 선발하고요. 이 통과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2 단계, 1 단계 성적 40%와 면접 60%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게 끝은 아니고요.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. 수능 최저 기준은 수능 성적 등급의 3개 영역 합이 9 등급이 돼야 돼요. 그리고 한국사는 4 등급 이내여야 되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홍익대학교 선발 기준 중에서 1 단계 서류 전형, 이 서류는 어떻게 과연 준비하고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자, 홍익대학교에서 서류가 80%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서류. 이게 서류가 뭐야? 이렇게 궁금해하는 우리 친구들 많겠죠? 자, 서류라는 건요. 첫 번째, 학교 생활 기록부를 서류라고 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홍익대학교는 추가로 미술 활동 보고서, 우리가 줄여서 미활보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. 이 미활보, 이 두 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. 이걸 서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학교 생활 기록부와 미술 활동 보고서, 이 두 개를 서류라고 하는데요. 타 대학교, 타 미술대학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1 단계 서류 100 이라고 되어 있는데, 그런 학교들은 모두가 대부분이 다 학교 생활 기록부 100%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. 자, 홍익대학교처럼 학교 생활 기록부 이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학교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. 첫 번째 학교가 이화여자 대학교, 두 번째 학교가 고려대학교입니다. 이화여자 대학은 홍익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추가로 더 제출하고요.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창의활동 보고서, 줄여서 우리가 창활보라고 하죠. 이 창의활동 보고서를 추가로 더 제출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만 제출하면 되는데,
홍익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고려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이외에 추가 서류를 하나 더 낸다. 그게 바로 미술활동 보고서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이 서류, 학교생활기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, 이거를 홍익대학교에서는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요. 정성평가는 또 뭐야? 이렇게 궁금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겠죠? 자, 정성평가라는 건요, 앞으로 우리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듣게 될 얘기일 텐데요.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정성평가는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제출한 서류,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이 학생은 미술활동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보니까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아요. 그래도 활동이 좋으니까 합격시켜.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 활동이 다소 좀 부족한데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예요. 그러면 이것도 합격시킬 수 있겠어.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정성평가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정성평가는 물론 일정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, 자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이 굉장히 좋은 친구일 경우에 내신이 좀 다소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럼 활동이 좋은 거는 뭐 어떤 활동이 얼만큼 해야 좋은 거예요? 자, 이거는 대학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서 그 기준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바로 정성평가예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대학교는 이 학교생활기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이 두 가지를 제출해야 되는데,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 홍익대학교가 특별하게 타 대학교와는 다르게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 미술활동 보고서만 잘 작성하면 1단계 서류는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.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, 그거는. 이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건요,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에요. 코어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뭐 활동들이 굉장히 뭐 별 볼 일 없고 나열식으로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, 미술활동 보고서만 뭐 되게 막 미화시켜서 쓰거나 아니면 뭐 끝내주게 이렇게 막 만들어서 작성을 했다고 해서 절대 합격하지는 않습니다. 이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이 두 개를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.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더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 미술활동 보고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, 적혀 있지 않았던 것들을 적어서 보조자료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미술활동 보고서를 대충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당연히 정성껏 최대한 잘 써야겠죠.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가 부실한데 미술활동 보고서만 잘 써서는 합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, 아니면 뭐 언제부터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되게 궁금하시죠?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작성해야 될지, 뭘 쓰는 건지 이것도 아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. 그리고 또 우리 홍익대학교 1단계에서는 내신 20%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럼 이 내신 20%는 무슨 과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도 아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앞으로 제가 홍익대학교는 이 여러 가지 챕터로 나눠서 앞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. 합격에 대한 노하우, 합격 비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좀 잘 보시면 홍익대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